조선여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러죠. 야, 다리 좀 떨지 마라. 복 떨어진다. 아이들한테도 하고 어른들끼리도 술자리에서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이 그냥 겁주려고 나온 말이 아니라 옛날 이야기 속에는 그럴듯한 이유가 붙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다리를 떨다가 제 복을 스스로 털어버린 한 사내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사람 얼굴만 봐도 그 인생이 훤히 보인다는 관상쟁이가 살았습니다. 그는 눈빛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이 평생 손에 흙 묻히며 살 팔자인지, 이마 생김새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이 종을 거느리고 앉아 살 팔자인지 그걸 기가 막히게 맞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관상가가 먼 길을 가다 날이 저물고 말았지요. 어둠 속에 한참을 길을 헤매이다 저만치 멀리서 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에 놀란 관상가가 서둘러 그 집으로 가보니 그 집은 허름한 초가집이었죠. 관상가는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밤중에 길을 가다 보니 산짐승에게 해를 당할까 무섭습니다. 부디 하룻밤만 묵어가도 되겠습니까? 주인은 머뭇거리다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집 안을 둘러보니 방은 딱 한 칸. 살림살이는 초라하고 문창호는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고 먹을 것이라곤 보이지도 않았지요. 참 가난하구나. 관상가는 그렇게 생각하며 주인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관상가는 놀라 눈을 크게 떴지요. 초가집 주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속으로 이런 말이 튀어나왔지요. 이 사람은 종을 거느리고 큰 부자로 살 관상인데 그런데 사는 꼴은 누가 봐도 가난하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관상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스스로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날 밤 이불이 귀하던 시절이라 관상가와 주인은 한 이불을 덮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자다 보니 관상가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톡톡 톡톡. 관상가가 자다 말고 이불을 들춰보니 주인의 다리가 계속 떨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깨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잠결에도 그 다리의 떨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관상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아, 이 사람이 다리로 복을 털고 있구나.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갔습니다. 부자가 될 관상은 타고났는데 그 복을 제 몸짓으로 하나씩 털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관상가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팔자를 타고나고도 스스로 복을 버리고 있다니. 그날 밤 관상가는 소변이 마렵다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을 살금살금 돌아보다가 물동이를 받쳐둔 돌 아래서 쇠망치 하나를 발견했지요. 관상가는 그걸 조용히 집어들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때마침 주인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의 다리는 여전히 톡톡 톡톡 떨리고 있었죠. 순간 관상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쇠망치를 들고 주인의 다리를 있는 힘껏 내리쳐 와작 꺾어버리고는 밤중에 그대로 도망을 가버렸죠. 아이고, 사람 살려. 내 다리, 내 다리. 다음 날 마을은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 죽는다. 다리가 꺾여버렸으니 이를 어째?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보니 다리는 꺾였고 이제는 평생 절뚝거리며 살게 되었으니 주인은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모두 도움이 되는 사람만 들어오는데 장사를 해도 손해가 없고
무슨 일을 해도 이익만 남았습니다. 다리는 불편해졌는데 살림은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해를 넘기자 그 초가집은 사라지고 기와집이 들어섰습니다. 종도 들이고 살림도 넉넉해졌지요. 아니, 다리 멀쩡할 때는 왜 그리 못 살았소? 그러면 주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땐 내 다리가 복을 털어내고 있었지요. 세월이 흘러 그 관상가가 다시 그 집을 찾았습니다. 주인은 그를 보자마자 알아봤지요. 아, 내 다리를 꺾은 사람이 당신 아니요? 관상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얼굴에는 원래 부자로 살 복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복을 쫓아내던 다리만 없앴을 뿐이지요. 주인은 웃으며 닭을 잡아 관상가를 성대하게 대접했지요. 그래서 이부터 다리 떨면 복 떨어진다는 말, 그냥 나온 말은 아니지요. 옛날의 말이지요. 깊은 산골짜기 초가 한 채에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꾼 집안의 살림이 넉넉할 리 없었죠. 나무를 해다 장에 내다 팔지 않으면 쌀독이 비고 하루만 손을 놓아도 그날 저녁은 그대로 굶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꾼은 늘 날이 밝기 전 지게를 메고 산으로 들어갔지요. 그날도 해가 중천에 올랐을 즈음 나무꾼은 나무를 베어 한쪽에 차곡차곡 쌓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더미 속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기에 가만히 나무를 들춰보니 웬 강아지 하나가 몸을 웅크리고 들어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강아지는 쫓아내면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고 막대기로 밀어도 다시 파고들었죠. 나무꾼은 지게를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참으로 요상한 일이라고 중얼거렸죠. 결국 그날은 강아지를 나무더미 속에 넣은 채 지게에 얹어 집으로 내려왔지요. 어머니는 사정을 듣고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비록 우리 살림이 가난해도 생명 하나는 내치지 말자꾸나. 그렇게 해서 사람 둘과 강아지 하나가 식구가 되어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지요. 강아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자라는 속도가 보통이 아니었지요. 하루가 다르게 몸집이 불어나더니 마루를 지나갈 때마다 집이 덜컹거렸고 하루하루 먹는 양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아침, 나무꾼이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오는데 마당 한가운데에 커다란 짐승이 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짐승이 커다란 눈으로 나무꾼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가만 보니 호랑이였지요. 순간 나무꾼은 몸이 굳어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가 고개를 숙이고 사람 말로 말했죠. 형님, 놀라지 마시오. 지금까지 신세를 졌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부엌문을 붙잡은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형님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날부터 나무꾼 집안의 형편이 달라졌지요. 호랑이가 장에 내려가 한 번 울기만 하면 사람들이 혼비백산 달아났고 곡식이며 고기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무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이 일이 오래가길 바랐지요.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어느 해의 겨울 어머니가 병석에 누웠습니다. 나무꾼은 불을 떼고 물수건을 갈아주었지만 어머니는 끝내 눈을 감았지요. 나무꾼은 슬픔에 젖어 마루 끝에 앉아 해가 지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다가와 말했지요. 형님, 장례는 내가 맡겠습니다. 내 말만 들으시오. 호랑이 말대로 장례를 치르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누구 하나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나무꾼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호랑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부터는 내가 형님 가족입니다. 나무꾼은
고개만 끄덕였죠. 그날 이후 둘은 형제가 되었는데 말로 맺은 건 아니었지만 서로가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호랑이가 아궁이에 앉아 말했지요. 형님, 이제는 장가를 가셔야지요. 나무꾼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같은 가난한 나무꾼에게 누가 딸을 주겠느냐. 그러자 호랑이는 태연하게 말했지요. 그건 걱정하지 마시오. 며칠 뒤 밤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마을로 내려가 혼례를 앞둔 양반집 큰딸을 업어왔습니다. 처녀는 기절해 있었고 미음을 먹고서야 간신히 눈을 떴지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 산속이었고 도망갈 길도 기댈 데도 없었습니다. 결국 처녀는 나무꾼과 혼인을 했지요. 혼례는 소박했습니다. 밥상에 물 한 사발 떠놓고 술 한 잔을 나눈 게 전부였지요. 그날부터 셋은 함께 살았습니다. 다만 호랑이는 모습을 숨기고 밤마다 곡식만 놓고 갔지요. 얼마 뒤 여인은 친정에 가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예물을 챙겨주었고 여인은 친정에 가 사정을 설명했지요. 여인의 아비는 놀랐지만 딸이 무사한 걸 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녀에게는 원래 정원한 사내가 있었는데 여인의 소식을 듣고 화가 나 나무꾼의 집으로 찾아가 활쏘기와 말타기로 승부를 걸었지요. 호랑이는 숨어서 도왔습니다. 상대 화살은 빗나가고 나무꾼 화살은 관역에 꽂혔습니다. 말타기도 마찬가지였지요. 결국 나무꾼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호랑이는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갈 때가 되었습니다. 산신의 명이 내려왔지만 이제는 제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호랑이는 나무꾼에게 인사하고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나무꾼은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지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호랑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